2017년 9월 12일 대한민국. 한 온라인에 게시된 글로 SNS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240번 버스 기사가 아이 혼자 내렸으니 세워달라는 엄마의 요청을 무시한 채 달렸다는 내용. 연관 뉴스가 쏟아져 나왔고 버스 기사를 향한 비난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달랐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이미 길 한가운데로 접어든 버스를 안전상 멈출 수 없었던 버스 기사는 다음 정류장에 아이 엄마를 내려줍니다. 사태는 마무리된 듯 했지만 버스 기사는 이미 마음의 상처가 깊이 파인 뒤였습니다. 각종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발달하면서 누구나 쉽게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또 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된 현대사회. 그만큼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인데요. 이러한 거짓된 정보는 어떤 과정을 거쳐 여러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는 걸까요? 여기 240번 버스의 허위 정보를 온라인 게시판에 처음 글을 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유한 네티즌들이 있죠. 또 사실 확인 없이 앞다퉈 선정적으로 보도한 언론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경로를 거쳐 허위 정보는 검은 먹물이 금세 종이에 퍼지듯 수많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좀 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허위 정보의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상화폐의 열기로 뜨거웠던 2018년 1월. 직장인 신모 씨는 인터넷 뉴스의 정보만 믿고 한 가상화폐에 돈을 넣었다가 하루 만에 20%가 넘는 손해를 봤습니다. 구체적인 국가명과 대통령, 시점까지 명시되어 있는 이 뉴스는 어이없게도 가짜뉴스. 이처럼 개인의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전파되는 허위 정보도 있는데요. 평소 신뢰해온 커뮤니티를 통해 이러한 허위 정보를 접할 경우 더욱 속기가 쉬우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창인 2016년 7월, 프란치스코 교황,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미국 대통령으로 지지라는 제목의 기사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처음으로 기사가 게시된 곳은 WTOE5뉴스라는 웹사이트로 온라인 뉴스 서비스를 가장한 가짜뉴스 웹사이트였습니다. 이 뉴스는 페이스북에서만 96만 건에 달하는 반응을 이끌어내며 빠르게 퍼졌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같은 중요한 선택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가짜뉴스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극적인 뉴스 제목을 클릭하자 별다른 정보가 없는 내용이 뜹니다. 이처럼 단순히 클릭수를 늘리기 위해 제목이나 내용을 바꿔가며 비슷한 기사를 계속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낚시성 기사를 어뷰징 기사라고 합니다. 눈길을 끌기 위해 제목에 감탄보호를 사용하고 자극적인 내용이 많은 어뷰징 기사는 특히 강력범죄 사건에 가장 많이 악용되고 있습니다. 별다른 내용이 없는 이런 류의 기사는 조회수를 올려 특정 광고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유통 경로를 파악하기조차 힘든 허위 정보도 있습니다. 뉴스 기사 형식이 아닌 지라시와 같은 형태로 메신저 등 폐쇄형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포되는 허위 정보인데요. 이쯤 되면 우리 주변에 허위 정보가 도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잘못된 온라인 정보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일반인들은 온라인 정보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딱히 기준은 없고 보고 싶은 것을 봐요. 그냥 재미있는 것만 찾아봅니다. 내가 보고 흥미로우면 의심 없이 공유해요. 기준은 없어요. 정치, 사회 분야든 연예 분야든 자극적인 걸 찾게 되고 공유하는 것 같아요.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미디어 연구팀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나온 뉴스 12만 6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가짜뉴스의 전파 속도가 진짜 뉴스를 압도할 정도로 빠르다는 것을 확인해 발표했습니다. 가짜뉴스를 공유한 횟수가 진짜 뉴스보다 70% 이상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가짜뉴스가 진짜 뉴스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인데요. 거짓 온라인 정보가 이렇게 빠르게 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대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확증 편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더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사건에 흥미를 보이죠.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거짓 정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부정적 파급력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온라인 정보를 접하는 우리 스스로가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 온라인 정보 바로 보기의 시작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태도와 대응 방법에 있습니다. 먼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공유하지 않습니다. 허위 정보가 퍼져나가는 것을 내 선에서 차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누군가를 보게 된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SNS에 글을 올리거나 공유하는 것도 다른 곳으로 전파될 수 있는 전파 가능성으로 인해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는 공표 행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라면 교차 검증, 즉 공신력 있는 정보원에서 작성한 뉴스를 활용하여 같은 내용을 어떻게 다루고 있나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온라인 정보를 바로 보기 위한 가이드를 보고 계신데요.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알아볼까요? 먼저 웹주소 자세히 보기. 특히 도메인이나 조직, 기관명에 해당하는 주소가 올바른지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제목 주의 깊게 보기. 허위 정보는 자극적이고 감성적인 제목을 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성자 정보가 있는지, 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작성 날짜 확인하기. 날짜가 없거나 너무 오래전 것은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이나 이미지 자세히 보기. 혹시 연출된 듯 보이는 부분은 없는지, 지나치게 자극적이지는 않은지 유심히 봐야겠습니다. 출처나 정보원, 취재원을 밝히지 않고 뭐뭐라 전해지고 있다,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한다와 같은 소위 카더라식 내용 또한 경계해야겠습니다. 지금 시대를 정보 과부하, 정보 홍수 시대라고 표현하죠. 진실은 가려지고 거짓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더 의심하고 또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누른 좋아요 하나가 가짜뉴스가 되어 돌아올 수 있으며 사실 확인 없이 퍼지는 글이 누군가의 가슴에 상처가 될 수 있음을, 또 그 대상이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